여러분, 샤워할 때 이 뿌연 샤워부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분명히 며칠 전에 힘들게 수세미로 빡빡 문질렀는데 물기가 마르자마자 다시 하얀 얼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허탈합니다. 손님이라도 오시는 날엔 욕실 보여주기가 민망해서 이걸 가려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샤워부스의 때는 왜 안 지워질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청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물때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온 유분과 비누 찌꺼기가 1단, 그리고 수돗물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굳은 석회질이 2단으로 쌓인 성곽과 같습니다. 이 겹겹이 쌓인 오염을 한 번에 지우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단돈 몇천 원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샤워부스를 힘 안 들이고 새 유리로 되돌리는 법은 물론이고 한 달 내내 청소 안 해도 되는 코팅 비결까지 노하우로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준비물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소 오렌지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이건 알칼리성 세제인데 물때를 덮고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시면 그냥 주방세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 가루입니다. 구연산은 산성물질로 진짜 물때인 석회질을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와 헤어 린스를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이런 대야에 세정제를 일정량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욕실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스프레이식으로 분사를 할 경우에는 작은 입자가 호흡기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젤을 대야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세미를 적셔서 샤워부스를 닦아줄 건데요. 닦기 전에 온수를 샤워부스에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이제 부드러운 스펀지나 수세미로 쓱쓱 문질러가면서 닦아줍니다.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유분기가 녹아서 스펀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철수세미 같은 걸로 너무 힘을 줘서 닦게 되면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틈으로 물때가 더 깊게 박혀서 나중에는 더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자, 이제 물로 시원하게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유리가 투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기가 마르면 다시 하얀 자국이 보일 겁니다. 그게 진짜 물때인 석회질입니다. 2단계는 석회 제거입니다. 물 약 1리터에 구연산가루 50g 정도를 타서 구연산수를 만드세요. 구연산가루 50g은 밥숟가락으로 5큰술 정도입니다. 비율이 중요한데요. 너무 연하면 때가 안 지워지고 너무 진하면 스텐 같은 수전에 만약에 묻을 경우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연산수를 만들었으면 스펀지나 이런 집에 붓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적셔서 유리 전체에 꼼꼼하게 펴바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보통 석회질 물때는 물방울이 맺혔다가 아래로 흐르면서 굳기 때문에 하단부로 갈수록 때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충분히 적시면서 내려와야 구연산수가 타고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독 하얗게 덩어리진 물때가 보인다면 그 부분에는 키친타올 한 장을 붙이고 그 위에 구연산수를 듬뿍 적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정액이 증발하지 않고 때 속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딱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산성 성분이 딱딱한 석회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시간입니다. 10분이 지나고 나면 물로 완전히 헹궈내겠습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유리를 만져보시면 아까의 끈적임이나 거친 느낌은 온데간데가 없고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매끈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스퀴즈가 있으면 샤워부스를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쫙 긁어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다 스퀴즈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이 물기를 안 날리고 그냥 자연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청소를 통해서 고생을 해서 석회질을 녹였는데 물을 뿌리고 다시 그대로 말리면 수돗물 속에 남은 미네랄이 또다시 결정체를 만듭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또 새로운 물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지만 샤워를 할 때마다 스퀴즈로 물기를 없애주면 물때가 훨씬 덜 끼게 됩니다. 샤워부스에.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바로 다음 단계인 린스 코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코팅제가 겉돌고 얼룩이 생겨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린스 코팅 시간입니다. 머리에 바르는 린스를 유리에 바르는 게 평소에서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린스에는 머릿결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실리콘 성분과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유리 표면의 미세한 굴곡을 메워주면서 아주 얇은 유막을 형성합니다. 이게 일종의 방수막 역할을 해서 물방울이 유리에 달라붙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유리가 오히려 뿌옇게 변하고 먼지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이 소량을 마른 수건에 골고루 묻힌 다음에 유리에 얇게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마치 자동차에 왁스 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린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했다면 이제 수건의 깨끗한 반대면으로 한 번 더 닦아내서 잔사를 없애주세요. 조명에 비춰봤을 때 이 무지개색 얼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지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 표면이 비단처럼 매끄러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린스는 물에 녹는데 샤워하면 금방 닦이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영구적인 코팅은 아니에요. 하지만 린스 속에 있는 실리콘 성분은 유리 표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해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물이 튀어도 예전처럼 유리에 찰싹 달라붙지 않고 어느 정도 흘러내리게 합니다. 일주일 정도 샤워하다 보면 코팅력이 조금 약해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때 샤워 끝나고 남은 물기를 닦으면서 린스 묻은 수건으로 한 번만 더 닦아주세요. 그 레이어링이 쌓이면 한 달 내내 청소 안 해도 되는 유리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더 강력한 지속력을 원하신다면 시중에서 파는 자동차용 유리발스 코팅제나 나노 코팅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관리하시려면 린스를 조금만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리는 완벽하게 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도 화장실 문을 열 때 왠지 모를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청소 직후인데도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지원한 물때와 찌든 때들의 오염물들은 한 욕실 환경과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 포자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이게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서 우리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결국 화장실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샤워부스 같은 유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닦기라도 하죠. 저 배수구 안쪽 보이지 않는 하수관은 어떨까요? 샤워하면서 흘러내려간 그 수많은 비누 찌꺼기와 유분들이 하수관 벽에 물때처럼 덕지덕지 붙어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같은 가스들이 배수구를 타고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제가 오늘 샤워부스를 새 것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도 결국 쾌적한 욕실 환경 때문이잖아요. 공기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이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세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의 마지막 단계로 하수구 트랩 설치를 강력하게 권장해드립니다. 유리에 린스 코팅을 해서 물때를 방어했듯이 배수구에는 이 트랩을 설치해서 하수구 밑에서 올라오는 유해가스와 악취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이 오래된 집일수록 하수관 상태가 엉망이라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배관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때도 많이 끼고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을 통해서 각종 악취라든지 모기, 날파리,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잘 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또 덥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하수구 냄새도 특히 심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실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하고 깨끗이 해줘도 저 안 배관까지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 하수 배관이라는 거는 다 공용 배관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윗집, 아랫집, 그리고 아파트 전 세대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선 화장실 배수구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보통 이런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 배수구 유크 뚜껑을 들어보면 이런 부속이 나옵니다. 이거를 빼보면 이게 지금 봉수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원리가 뭐냐면 우리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물이 찹니다. 이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 컵에 물이 찹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이 찰랑찰랑 차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물이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에 의해 이게 막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 틈으로 화장실 악취라든지 벌레가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마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게 보통은 한 3-4시간 정도면 다 마르고요. 여름철에는 그보다 더 빨리 마르겠죠. 물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그냥 뻥 뚫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막아줄 물이 없기 때문에 하수구 냄새라든지 바퀴벌레, 모기, 날파리가 그대로 하수관에서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집 안방까지도 냄새가 들어가고 옷장까지도 들어가고 우리 집 마루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수구를 좋은 제품으로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수 트랩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수시로 물을 부어줘야 돼요. 뭐 샤워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냥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물을 부어주셔서 항상 여기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수 트랩이 아닌 하수구 트랩을 따로 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그드레인 하수구 트랩이라는 건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고가입니다. 그리고 후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 원리가 뭐냐면 안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어서 물이 내려갈 때는 이 레버가 서스펜션이 열리고요. 이렇게 물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배수력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물이 다 내려가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닫혀 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이 봉수 트랩은 물이 차 있을 때만 냄새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석 하수구 트랩은 물이 없어도 항상 이렇게 냄새라든지 모기, 바퀴벌레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하고 뚜껑을 닫으면 설치가 끝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고리를 들어서 빼내셔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머리카락 거름망인데 중간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끼시면 이것만 빼내가지고 털어주셔가지고 머리카락을 청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안에 영구자석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5년 AS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트랩 하나가 여러분이 공들여 청소한 욕실의 유통기한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보이는 곳을 깨끗하게 닦아도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면 그 욕실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하수구 트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품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오늘 유리청소법과 함께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